올해로 74살이 된 이정희 어르신의 하루는 한숨으로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르신은 가진 게 적지 않습니다. 자식들 모두 대학을 보냈고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아서 병원에 자주 갈 일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삶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어르신의 표정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기보다 긴장이 됩니다. 친구들 모임 약속이 잡히면 가기 싫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하루를 사는 것도 그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살아온 게 뭐가 있나?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어르신은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70대 한명숙 어르신은 조금 다릅니다. 연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무릎도 좀 불편하셔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참 좋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십니다. 좋아하는 옛날 노래 한 곡을 들으시고 간단히 아침을 드신 후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 두세 분과 화투를 치시거나 수다를 떠십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해요.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정희 어르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다. 돈도 더 있고 집도 더 크고 자식들도 더 잘 됐습니다. 건강도 더 좋습니다. 한명숙 어르신은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형편도 넉넉지 않고 혼자 살고 몸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두 번째 어르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걸까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80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밝혀진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였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사는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가.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정희 어르신에게는 이 마음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반면 한명숙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가진 건 적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한 지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께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 어르신처럼 매일 아침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67살 박순자 어르신은 평생 체면 때문에 사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옷부터 신경 쓰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고 남편 직장 얘기만 나오면 움츠러드셨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오면 매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인생이 별거 없구나. 남들 시선 신경 쓰며 산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었나. 그 후로 어르신은 달라지셨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친구 모임도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대신 진짜 만나고 싶은 친구들만 만나 수다를 떱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평생 가장 행복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이것이 바로 인생 별거 없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체면을 정리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다니든 어디에 사는지,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 사실 아무도 깊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잠깐 궁금한 척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잠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나요?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나이에 이게 어울릴까 고민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러면 뭐라고 하겠지 걱정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겠지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세요. 내 속도대로 내 리듬에 맞춰 사는 겁니다. 걸음이 느리면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면 됩니다. 친구들이 모임 가자고 하는데 피곤하면 안 가면 됩니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면 됩니다. 체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나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남과의 비교를 정리하세요.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저 친구는 자식이 의사인데 우리 애는, 저 집은 아파트가 더 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연금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평생 불행합니다. 70살 정태수 어르신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만 가면 스트레스였습니다. 누구는 사업에서 성공했고, 누구는 자식이 좋은 회사에 다니고, 누구는 강남에 집이 여러 채 있고, 매번 모임이 끝나고 나면 우울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짜증을 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온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팠습니다.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남을 부러워하다가 내 건강을 망치고 있네. 그 후로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다고. 동창 모임도 이제 안 갑니다. 대신 같은 동네 친구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산책합니다. 서로 자랑도 안 하고 그냥 오늘 날씨 좋네, 오늘 기분 좋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니까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를 멈추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사세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세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여야 합니다. 특히 박자가 안 맞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인연을 끊으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다면 그 인연은 이미 독이 된 겁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만나지 마세요. 대신 만나면 편한 사람,
웃음이 나오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세요. 인연은 숫자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100명과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3명과 편하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네 번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정리하세요.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몇 년째 안 입는 옷, 안 쓰는 그릇, 안 읽는 책, 안 먹는 영양제.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쌓아두었는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욕망도 정리해야 합니다.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자식들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다.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끝이 없는 욕망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또 생깁니다. 이제는 그 집착을 버리세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물건을 하나 버릴 때마다, 욕망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체념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허무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부모님 뜻에 따라 살고 남들이 좋다는 일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맸고 노후를 대비한답시고 저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뭐 하겠어요? 다 늙었는데 자식들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면 이렇게라도 살아야죠. 체면이 있지 함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노후 불행의 진짜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자식들 더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소소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정말 별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별거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별거 아닙니다. 집이 크든 작든 차가 좋든 나쁘든 별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유롭고 행복한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로 가서 햇빛을 받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됩니다. 밖에 나가도 좋고 창문을 열고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비용 한 푼 안 듭니다. 그냥 창문 열고 밖을 보면 됩니다. 아니면 베란다에 잠깐 나가도 좋고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한 바퀴 걸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받으세요.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음악을 하루에 한 곡씩 들으세요. 옛날 가요도 좋고 요즘 노래도 좋습니다. 트로트도 좋고 찬송가도 좋습니다. 클래식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63살 윤미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이 우울했습니다. 눈만 뜨면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20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옛날 노래 한 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나면 기분이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을까 하는 생각에 설레기도 해요. 음악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슬플 때는 위로가 되고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됩니다. 핸드폰에서 노래 찾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곡 꼭 들으세요.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내 몸을 만져주세요. 어깨를 주물러주고 무릎을 쓰다듬어주고 손을 마사지해주세요. 평생 고생한 내 몸입니다. 고생했어. 고마워하면서 쓰다듬어주세요. 이것을 자기 돌봄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가 아니라 그냥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다섯 번째, 혼잣말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 혼잣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맨날 틀려. 아, 짜증나. 이런 말을 계속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괜찮아, 괜찮아. 68살 강동철 어르신은 평생 자기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뭘 해도 에이, 별로야. 안 돼. 못해.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긍정적 혼잣말의 효과를 다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거울 보면서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계속하니까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오늘도 좋은 하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하루가 좋아져요. 신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세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 취향을 인정하세요. 나는 조용한 게 좋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음식이 좋다. 나는 이런 옷이 좋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 취향대로 사세요. 진짜 나로 사는 겁니다. 노후의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평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이상 웃는 겁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주름도 예뻐집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거울 보면서 웃어도 좋습니다. 우스운 영상 찾아서 봐도 좋습니다. 웃음은 공짜 명약입니다. 둘째,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한 것은 다 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보고 따뜻한 물 마시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음악 듣고 책 읽고 잠자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걱정해봤자 답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 햇빛이 따뜻했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산책하면서 본 꽃 한 송이, 친구가 전화해 준 것, 이 작은 것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다섯째, 자유롭게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사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72살 최은경 어르신은 3년 전만 해도 정말 불행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건강도 좋았습니다. 산책도 다니고 수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행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사는구나.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싫었습니다. 주름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처음엔 반가운데 금방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긴 맨날 똑같지. 너희들은 잘 지내냐? 네,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바빠서 엄마한테 전화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저랬을까? 하지만 다음에 또 똑같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한 친구가 여행 간 사진을 보여주면 좋겠네. 돈 많아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손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손주가 더 똑똑해 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새 옷을 입고 오면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좀 하면서 흉을 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허전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지?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사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봤습니다. 제목이 인생 별거 없다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영상을 끄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별거 없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별거 없다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영상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체면 때문에 힘드신가요? 별거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우신가요? 별거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불행하신가요?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 순간 뭔가가 와닿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어.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남들은 여행 가고, 손주는 똑똑하고, 새 옷도 사 입는데 나는 왜 그게 못마땅했을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바꾸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친구들이 은경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 하면 예전엔 무조건 그래, 만나자고 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갔습니다.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미안, 나 그날은 좀 쉬고 싶어. 처음에 친구가 놀랐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친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은경 어르신은 괜찮았습니다. 뭐 어때?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자식들에게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지내긴 맨날 똑같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응, 엄마 요즘 좋아. 아침마다 햇빛 받고
산책도 하고 어제는 옛날 노래 들으면서 혼자 춤도 췄어.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좋으시네요.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짜증도 안 났고 후회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아침 6시 반 눈이 떠집니다. 예전처럼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 창문을 활짝 엽니다. 햇빛이 쏟아집니다. 아, 오늘도 좋은 날이네. 혼잣말입니다. 예전엔 혼잣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사네.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 베란다에 나가 5분 정도 햇빛을 받습니다. 눈을 감고 얼굴에 닿는 햇빛을 느낍니다. 따뜻합니다. 주방에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오늘의 노래를 고릅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입니다. 노래를 들으며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말이. 이게 전부입니다. 충분합니다. 8시쯤 집을 나섭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사람들을 봅니다. 출근하는 젊은이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다들 열심히 사네. 좋다, 좋아.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합니다. 예전엔 설거지도 짜증이었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그냥 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기분이 좋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예전엔 낮잠 자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늙어서 낮잠이나 자고. 이젠 다릅니다. 자고 싶으면 잡니다. 3시쯤 일어납니다. 책을 읽습니다. 어려운 책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는 소설. 1시간 정도 읽습니다.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한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카페에서 차 한잔 합니다. 예전처럼 누가 더 잘 사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 어때? 나는 이렇게 지내.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편합니다. 저녁엔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 재미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보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게 봅니다.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일찍 잡니다. 예전엔 이렇게 일찍 자면 늙은이 같다 했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자고 싶으면 잡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면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고마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딱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도 안 갑니다. 취미 생활도 없습니다. 모임도 거의 안 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말합니다. 지금이 평생 가장 행복해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만나도 괜찮아요. 예전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친구도 많아야 할 것 같고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부질없었어요. 그냥 나로 사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아침에 눈 떠서 햇빛 보고 좋아하는 노래 듣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일찍 자고. 이게 전부인데 이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어요.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 같은 노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생 별거 없다는 마음속 깨달음이었습니다. 체면을 정리하고 비교를 정리하고 힘든 인연을 정리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 햇빛 받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몸 만져주기, 따뜻한 물 마시기, 긍정적 혼잣말하기, 자기 취향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자주 웃고 단순하게 살고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 키우고 빚 갚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사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옷 입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별거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별거 아닙니다. 집이 크든 작든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유롭고 행복한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천국처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